이혜란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5일에 대한문에 설치된 천안함에서 학살된 이 49 용사의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보냈다고 엄마 알지? 그런데 이게 뭐냐고! 내가 어떻게 너를 먼저 보내냐고! 엄마 미치겠다고! 다시 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엄마가 떠올랐네. 이제 선생인가 누구 교회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섯지 선생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정부 공식 입장에 공시 조금도 입장에서 변함이 없어요. 지금 딴 사람들이 찾아가 말할 때요.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짓인지 이게 저긴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저 가슴이 불렀어요. 이 늙은이 좀 한 점 풀어주세요. 며칠 한 점. 걱정하시는 예. 사회주의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것 좀 꼭 밝혀주세요. 예. 괴뢰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억에도 생생한 2010년이었죠. 2010년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이 정말 펄펄 뛰는 우리의 군인들을 날바다에서 대량 살상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에서 이 천안함 이 폭침이 미국의 소행이다 내지는 대한민국의 자사국이다 이런 루머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죠. 제가 2010년도 6월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 여성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안함 누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했겠어요? 김정일이가 했겠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저에게 막 화를 내면서 김정일이가 왜 하냐고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픈데 왜 하냐고 저한테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니까 했겠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똑똑하다면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들을 대한민국의 남편들을 날바다에서 그렇게 대량 학살한 김정일을 용서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정신줄을 놓아버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이가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교육 교인인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이 미운 거랑 김정일이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서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상하는 그런 자해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자해행위를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노를 일으킬 건데 그 짓을 차마 당신이라면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또 불교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교와 기독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다. 김정일이가 천안함 그 폭침을 일으켰느냐 아니냐 이 문제고 이것은 반드시 김정일이가 폭침을 일으켰다. 왜 일으켰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일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10년 동안 엄청난 대한민국의 혈세를 끌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신줄을 놓고 김정일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은 무대에 올라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올려주면서 대한민국의 인사가 김정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는 그런 곳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를 김정일에게 퍼다 주었습니까? 그리고 김정일이가 불편해하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목이 날아갔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펑 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때 아이쿠 하고 정신 차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니까 북한의 김정일은 이 대한민국과 완전히 거래를 단절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북한으로부터 들은 소식에 따르면 김정일은 대한민국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혈세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패싱했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돈을 주다가 안 주면 화나요. 그 어떤 사람이 실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길거리에다가 달러를 100달러짜리를 한 장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그 돈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또 갖다 놓으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 돈을 집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또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공짜 돈을 바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돈을 갖다 놓지 않으니까 그 공짜 돈을 주워가는 사람들이 막 와서 화를 내는 그런 실험을 한 것도 있다고 하죠. 예, 김정일이는 정말 폭망에 가던 북한에서 그때 아사자가 300만 명 이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제 폭망의 상태에서 김대중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김정일에게 더 충성하는 그리고 노벨 평화상에만 눈이 멀었던 그런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혈세를 얼마나 많이 끌어다가 주머니에 쳐넣었습니까? 그러다가 그 달러가 끊어지니까 금단 증상이 온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것도 바로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한 그날 또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 그날을 목적 의식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월 26일 2010년 3월 26일에 김정일은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감행을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줄을 놓고 2018년에 평창올림픽에 찾아온 김영철을 아무 정말 제어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2015년에 천안함 폭침 현장에 가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배가 두 쪽으로 완전히 쫙 갈라졌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 심장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군 1함대가 해군 2함대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아들들 또 대한민국의 남편들을 잃어버린 그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에 정말 저희들이 같이 정말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때 통일약가 7천 조그만 박스를 이제 준비해서 천안함 그 해군 1함대, 2함대 군인들을 격려하러 갔었었는데요. 정말 돌아오면서 우리가 절대로 저 김일성, 김정일, 저 공산 악당들을 이 땅에서 용서하면 안 된다. 반드시 축출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열심히 퍼준 결과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이어서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살인 악마가 통치자로 올라서서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김정은 정권 당시에 목함질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두 젊은이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끔찍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재원 하사, 김정은 하사 이 두 친구가 그 다리를 잃고 이 하재원 하사는 완전히 두 다리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뭡니까 국가에서 그 공로자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정말 이 정부는 야만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은 또다시 천안함 이 폭침 희생자들에게 또 찾아가서 또 그들의 가슴을 박박 긁는 그따위 소리나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 대화가 뭡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쪽은 항상 약자의 경우에 그럽니다. 우리 개인들끼리 싸움할 때도 힘센 사람이 대화하자 그럽니까? 힘 약한 놈이 야 말로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왜 이런 저 무참한 희생을 당하고도 계속 북한에 대화를 구걸합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좀 자존심도 좀 다시 챙기고 정말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데만 다 정신을 뺏겨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자존심이라는 거는 정말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문 앞에 천안함 명사와 이 또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이 희생자들, 그래서 55 이 대한민국의 해군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꼭 찾아가 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살인악당 집단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저 북한의 깡패들에 의해서 대량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량 살상이라는 참사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이 북한에다가 한 번도 그런 살상 사건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런데 북한의 이 공산 깡패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민간인들을 얼마나 많이 살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라는 자들, 대통령이라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맨날 국민 앞에 나와서 대화하겠다, 뭐 평화나 부르짖으면서 그런 굴종주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체면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선홍성 위에 세우고 저 북한의 공산 깡패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